컬. 오케이.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자, 오늘은 김석사와 장상사에게 보내는 것이네. 자, 여기서 김석사와 장상사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장상사는 그 이름이 효영이야. 효영이 진짜 이름 장효영. 나는 그 이름이 장효영이고, 그리고 호가 정령거사래요. 멋있어?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예뻐?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연꽃연자야. 연꽃연자 이름이. 그러니까 이것도 경허선사가 지어준 이름이고, 청령거사에다가 또 김석두는 뭐냐면은 장상사 김석두. 요 장상사 김석두 어디 갔냐? 김석두. 김석두는 호가 병선이고, 김석두는 이름이 김병선. 이름이 김병선이고 석두거사라니까. 석두거사. 그러니까 이것도 경허선사가 지어준 석두거사.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경허선사답게 이름을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네는 그 어디에 사냐면은 저기 강원도, 거기 살아요. 상사라고 하는 것은 진사나 생원, 우리가 진사 생원 있잖아요. 그거를 상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마시에 이 초대야 그 합격을 해야 되는데 예천 사람이래요. 예천에 가면은 그 예천에 그 뭐가 있지 스님? 예천 용문사. 그 예천에서 장효영이의 이름을 찾아보면은요, 그 고종 22년, 그러니까 1885년, 이 1885년이면 경허선사가 천장암에 있다가 그 내려오는 해거든요. 1885년 5월에 그 겁에가라는 걸 짓고 내려와요. 그때에 그 을류년에 그 식년시라는 그게 있잖아요. 식년시라고 왜 과거 시험 있잖아요. 그 식년시에 합격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사에 107등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식년시에. 별게 다 나와. 그냥 찾아보면. 식년시에 107등. 누가? 장호영 죄송합니다. 도망와야지. 신사에 107위로 합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864년생이랍니다. 그러니까 경허선사보다 나이가 15세가 적었대요. 그러니까 15세가 적었으니까 경허선사가 만만하게 다룰만 하지요. 그렇게 돼서 장상사와 김석두가 있었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둘이 쌍으로 공부를 하러 온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묶었어. 둘 다 이제 그 저기 예천 출신이야. 예천 용문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상, 김석사, 장상사 서, 이반야 삼매력, 안주 금강정정이요, 위하 도체 영복이라니 추덕 어도 미진이고 어인 미도 수안하더니 취공향해라 염삼가여 일연이고 4차 필차 영인이 기상세인 소능 제청 상환 제 소청제 청상애완 이렇게 짜야 되겠네. 소청제여 청상애완이니
불각 묵투 집회로다. 진상서 방거사 잘라야 돼. 그것도 진상서와 방거사가 불의 부유어사세하니 고인이 말하기를 고인은 연공칠이 이오위칙이라 이렇게 썼어요. 딱 읽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냐? 자, 상은 이제 높이는 거죠. 높인 말로 이제 높여서 이렇게 공경하는 걸로 쓴 거니까 김석사와 장상서에게 보내는 글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서간이에요. 서간인데 이제 이 장상사와 김석사에게 보내는 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어집에서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 내가 그 유학자야.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어선사에게 공부를 배웠다는 거, 이거를 큰 의미로 두는 거라 굉장히 의미 깊은 글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것도 원본이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반야 삼매역, 이는 뭐뭐로써 이런 얘기죠. 반야 삼매의 뭐로써? 선정 삼매로써. 그러니까 반야 삼매의 삼매력으로서 이런 얘기요. 로써 안주하신다. 어디에? 금강정정으로. 스님 뭐냐 이게 막 누가 안주한데 김석사와 장상사가 반야 삼매하는 그 선정력으로 안주를 한단 말이야. 정정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금강정정 스님 그죠? 아주 그냥 금강정정에 탁 안주하고 있다가 하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어선사가 공부를 가르쳐줬는데 아마 수행을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아니 누가 스님 뭐 일반 스님들이나 우리 수행자도 또 금강정정에 들기가 쉬운가? 쉽지 않죠. 팔정도에 저기 들어있잖아요. 정정, 정사유 할 때 저 정정이니까 금강정정에서 안주하고 계시는데 뭘로? 무슨 힘으로? 반야삼매의 힘으로 정주하고 계신다고 하니 위 뭐냐? 위하 축하드린다는 얘기죠. 위 도체 뭐 도체라는 거는 이 나왔죠 스님. 도체의 영복 안녕과 복을 할애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많이 써먹는 건데 도체와 옥체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도체가 좋을까? 옥체가 좋을까? 응? 도체는 금강정정이 그렇다고 하는 도체가 왜지? 그러니까요 스님. 그래서 저도요. 그러니까 스님 저도요. 아주 저도 까탈스럽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낼 때 스님 따질 건 따져야지 뭐. 그래 안 그래 스님. 도체 옥체 이렇게 따져서 해 스님 저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도체라고 안 써요. 도체라고 써드리는 분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아무나 도체가 아니에요. 도 닦고 있는 몸체는 도체야. 그런데 세속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 건 옥체지 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임금이라도 도체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옥체밖에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쓰는 경우가 있고요. 도체 보존하소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도체 보존하소서는 스님들한테만 써봤어. 이제까지는 써보지. 스님들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좀 따져. 도체가 공부하는 몸이니까 도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체가 강령하시고 복이 많으시기를 할애드립니다. 복이 많다는 것을 할애드립니다. 추독 어도 미진이라. 추독 이 추자는 뭐죠? 추자. 저 추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 갔냐. 추자는 송사리 추자예요. 송사리. 그러니까 피레미라고 하죠 우리가. 피레미 독자는 대머리를 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독이라는 말은 한꺼번에 경어선사를 자기가 낮춘말로 쓰는 거예요. 가장 낮춘 말 추독이. 근데 경어선사가 원래 병독은 많이 써요. 병독, 병든 늙은이, 병든 대머리. 그러니까 머리 깎은 승려를 경어선사가 다 대머리라고 그래요. 독, 늙은이 독, 대머리 독. 그래서 저 추자는 뭐냐면은 그 송사리,
그러니까 피레미라는 거지. 피레미 알아? 피레미? 이런 피레미 주제에 이게 까불어 할 때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그냥 아주 그냥 바닥까지 가신다니까. 뭔 추독 같은 소리냐. 그래서 경호선사의 그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최하로 낮춰서 추독은 말이야. 추독은 어디에서? 어디에? 이 어자는 어디 예전? 추독은 도에도 청진에서 미진 나아가지 못한답니다. 추독은 이 못난 중은 중자는 늙은이 대머리 독이니까 이 늙은 변변이 못난 중은 도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어디에도 사람들에도 제도하는 데에도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야. 사람들을 제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라 하냐 못하니 비록 숫자요 비록 편안한들 어찌 그것을 도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승열합시고 이 중이 앉아 있는데 토에도 정진하지 못하고 또 내가 중생들도 제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에 편안한들 어찌 이것을 도라고 하겠습니까? 이 소리야. 도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그래 놓고 이제 이 김상사와 장상사가 김석사와 장상사가 경호선사한테 뭘 보냈어요. 앞에 그 뭐죠 노래로 적은 그 가사 3편하고 시 2편을 보내서 그거를 받으시고 나서 이 답서야 이게 그러면서 뭐래요? 어찌 이것을 도라고 하겠습니까? 취공향해 취공향해를 보면은요 취공향해는 성취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향해 은혜를 향해서 이 공자는 그 누구 말에 의하면 어떤 경호선사에 대해서 이거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잘못 쓴 거랍니다. 잘못 쓴 거랐는데 뭐라고 그 사람은 이거를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공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저런 공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썼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게 나와봐야 하는 거지 스님. 그죠? 이 진본이 나와봐야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참고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취공향에는 뭐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뭘 보내준 거 보내준 거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뭐 이런 얘기겠죠. 보내주신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념 삼가 염 삼가 이 념자는 이렇게 잡을 념자예요. 이렇게 손으로 잡을 념 3가지 노래와 더불어서 2가지 련. 이 련을 보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1년, 2년, 3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시 2편인 거야. 시 2편. 그러니까 보내주신 향해, 보내주신 은혜를 향해서 그 시 3편과 노래 3편과 더불어 시 2편을 보내주신 거를 잡고 이런 얘기야. 붙잡고 손에 붙잡고 이런 얘기인데 또 어떤 분은 이거를 또 뭐라고 썼냐면은 저거를 염을 염삼가잖아요 저기는. 그런데 염삼가라고 안 하고 염기가라고 저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또 기자를 또 그 몸기자를 썼더라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거고 나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일단은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아직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저 삼자를 몸기자로 바꾸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염기가를 보내줬다. 더불어서 2편 그 말이 오라. 노래 3편과 시 2편이 오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분 얘기지만 여기서는 내가 보기로는 노래 3편과 더불어서 시 2편을 보내줘서 내가 그거를 붙잡고 손에 잡고 이런 얘기야. 손에 잡고 손에 들고 이게 들염자니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꽃을 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영화미수 할 때 이거 꽃을 붙잡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들고 하니까 뭐래서 들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베끼고 이거 베낄 사자잖아요. 그거를 또 뺏겼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이것을 뺏기고 이것을 필사해서 뺏기고 이것을 읊어대니까 이런 얘기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차자는 다 이것이야. 이 차니까. 이것을 읊어대니 어찌 이런 얘기. 어찌 기자죠. 어찌 상세인 보통 있는 세인 말이야. 항상 여기저기서 있는 일반 세인이 그것을 능히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제자는 뭐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조사예요. 보여 안 보여? 근데 이것들이 지금 잘 따라와 안 따라와? 잘 따라와? 헤일? 헤일 잘 따라와?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책으로 봐봐. 이 책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아니 이 공부 가르치는 선생도 이거라고 있구만. 이것들이 이렇게 탁탁 손으로 잡아서 칸을 탁탁 매겨야 돼. 이렇게 잘라서 이거 보여 안 보여? 지금 오늘 아침에 이거 금방 한 거예요. 내가 항상 이렇게 해. 나는 잘라야지. 보여 안 보여? 이 선생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칸을 잘라.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앞뒤로 붙여서 빨리 해. 염 하고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옆구리다가 써. 잡을 염. 그리고 옆에다가 삼가 하고 줄을 쳐. 여 더불어 하고 이연 이거 시 두 개의 시. 왜냐하면 1년 2년 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야 내가 그냥 뼛속으로 사무치도록 10번 20번 본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어디를 가는가 놓치면 순간에 이 공부는 재미가 없어지면서 헤매게 돼. 사는 찾았어 안 찾았어? 이연하고 사 찾았어? 사는 뭐예요? 베낄 사자요. 베꼈어요. 차 이것을 필로 이 붓으로 다 베끼고 또 차 이것을 또 읊었어. 누가? 뭐를 읊었어? 그러니까 이 김석사와 장상사가 보내준 노래 3편과 그 시 2편을 손에 붙잡고 필사를 했다 이런 말이야. 그냥 필사를 해가지고 또 이것을 노래로 읊어보니까 이것이 어찌 이런 얘기죠. 이 어찌는 이거 어디 있어요? 자, 여기는 또 어찌가 어디 있어요? 어찌 기자 있지요? 이게 어찌 기자야. 자꾸 이거를 보고 쓰고 하면 나중에 여러 번 반복되면서 얘를 내가 외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빽빽 써야 돼요. 어찌 상세인 그것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 상세인은 흔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항상 상자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바 능히 사람들이 그걸 하는 바라고 하겠습니까? 이 얘기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능히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대들만 이것을 하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래요? 청상애완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잘라. 청상애완을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 청상은 뭐예요? 청상은 맑게 감상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애완했다는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해야 하네요. 아주 사랑하고 있는 다듬는 그런 아끼고 하는 그런 거 청상애완 맑게 감상하고 그리고 애완 아주 사랑하는 내 애완으로 어떻게 됐어? 불각 묵투 집회요. 불각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했어? 이거 묵 있죠? 묵이 어떻게 했다? 묵이 변했어. 이 투자는 변할 투자예요. 뭐가 변하다. 그리고 총이가 어떻게 됐어요? 헤어지다 이 말이야. 다 찢어졌다. 그러니까 뻥이 아니야? 좀 뻥이지.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지금 그거를 써서 뺏겨서 쓰고 읊고 하다 보니까 그 붓이 묵 색깔이 변하도록 봤다 이런 말이에요. 변하도록 그것이 보고 또 뭐했다?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 뭐했다? 맑게 감상하고 애완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 보고 또 보고 했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이가 찢어지고 묵이 변한 그 색깔이 우리가 먹을 오래 써서 놓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것이 변하는 것을 불각 깨닫지 못했도다. 그래놓고는 또 뭐라고 하느냐. 진상서와 방거사가 진상서는 누구요? 진상서도 유명한 뭐요? 진상서의 원래 풀네임은 스님? 풀네임은
진조상서. 경서사 때. 여러분 머리에 친하지? 아니 이게 그냥 뭐 선심만 좀 친하면 편할까 했더니 그냥 파출소를 피하니까 뭐를 만났어? 경찰서가 나타났어. 파출소 피하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뭐래요? 이쿠씨. 이거 유명해요. 꼭 외워놓으세요. 진조상서와 누구? 방거사. 진조상서는 스님이시고 방거사는 일반인인데 유마거사에 못지않아 유마거사의 후신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머리야 이게 또 진조상서와 방거사가 예? 푸르에 다시 나타났다 이런 말이요. 부유 사세야라 이런 얘기요.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 경호선사가 칭찬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 방거사는 이름이 도현이고요. 자는 도현이고 이름은 온인데 중국 선종사에 있어서 이 거사에 대한 이 방거사를 빼면 재미가 없어. 근데 이분은 누구냐? 석두희천과 마조도일의 제자가 됩니다. 이분은 석두희천과 마조도일. 석두희천과 마조도일은 또 뭐냐? 이것들이 그냥 쌍벽이에요? 아니 무슨 쌍벽이야 그냥? 석두이천과 마조도일을 또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 큰 도인들, 큰 스님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또 그분들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어서 석두이천 마조도일 아이고 마조도일도 좋고 석두희천도 좋은데 이 사람 내가 각각 강서성과 호남성에서 이분들은 강서성과 호남성에서 그냥 광발을 날려 광발을 그냥 막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거는 상상도 없을 정도로 막 이 그냥 스님 그죠?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강호라고 하잖아요. 강호. 강호의 그 두 저기잖아요. 그래서 강서성과 호남성에서 광발을 날리는 이 마조도일과 마조도일이 뭔지 알지? 이거 갈고 있는 거. 기와장에다가 이걸 가르니까 너 뭐드냐? 이래가지고 아니 붙여대려고 그래요. 이게 그거예요.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거울 만들라고 옆에서 이거 하고 있지?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 석도희천과 마조도일은 쌍벽을 이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두 양다리를 다 걸친 게 이제 이 방거사야. 그래서 이 방거사는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또 이 방거사에 대해서 이 방거사의 죽음에 대해서 아시는지? 방거사의 죽음도 말도 못해요. 방거사의 이 죽음에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방거사는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영조야 영조.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들이 있어 또 아들. 그리고 또 처가 있어 또 처.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방거사가 영조가 이제 오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좀 갈 시간이 됐는데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됐는데 그 바깥에 좀 나가가지고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잖아. 그 중천에 떠 있나 안 떠 있나 가서 보고 와.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는데 여기 아주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해가 대충 말해. 해가 중천에 떠 있나 가봐라. 그러니까 그 영조가 아이고 해가 중천에는 있기는 있는데 일식이 생겨서 잘 안 보여요. 아버지 일식이 있는데 일식이면 해가 가리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그래요? 왜 지금 갑자기 일식이 생겼지? 그리고 일식을 보러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 딸이 그 사이에 그 아버지가 가겠다는 그 자리에 쏙 들어가서 가버렸어. 가버렸어. 재밌지? 스님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보니 아니 이 인간이 내가 해가 중천에 떠있는 딱 가려고 해서 12시에 정오에 가려고 했는데 얘가 와가지고 네, 알았어 아버지. 근데 아버지 일식이요. 이러봐. 일식 좀 봐봐. 이거 일식이라 잘 안 보이나? 근데 아버지가 나오는 사이에 딸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딱 앉아서 가보니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인간이 왜 갔대? 아이고 알기도 빨리 하는구나 해가지고 아버지는 한 일주일쯤 지났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아버지의 친구가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우공이라는 사람이 왔어. 오니까 아이고 자네 왔는가 뭐 얘기는 하는데 보니까 보니까 이게 그 판거사가 막 가려고 해. 가서 반쯤 다 갔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가지마. 나 좀 도와주고 가. 조금 더 있다가 가 하는 사이에 그냥 가버렸어. 그냥 자네 왔는가 하고는 그냥 벌써 반쯤 다 들어가지고 그냥 붙잡을 틈도 없이 그냥 이게 붙잡고 있는데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공이가 문제잖아요. 우공이가 또 이제 이 아버지하고 딸하고 죽음의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있는 데를 갔어. 근데 아들이 뭐 하냐면은 처한테 갔어요. 처한테 가니까 그 부인이 아니 이 두 것들이 말도 안 하고 먼저 가? 그래 이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싸가지가 없이. 그러나 저러나 장사는 지나다니까 내가 아들놈한테 가야지 그랬더니 아들놈이 밥 메고 있어. 이렇게 밥 메고 있다가 아들놈이 오자마자 아이고 어머니 그래요? 그 아버지랑 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거 밭을 메다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혼자 남았잖아. 아니 이것들이 나한테 이거 다 맡겨놓고 뭘 어쩌라고 이들이 간대? 그래가지고 장사를 치러주고 그 부인이 떠났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어디로 갔는지 갈 길이 없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해 영원한 전설로 남아있다는 이렇게 아리따우고 묘한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보고 야 과연 이게 진짜 이 판거사라구나 이 인간은. 그러니까 예, 이러한 엄청난 이 판거사가 있었는데 이 판거사가 이제 한국의 누구? 한국의 한국의 부설거사 알지? 부설거사도 내내 월명각시 데리고 그냥 그 무엇이 이게 아들하고 딸하고 월명각시랑 한꺼번에 막 육신 승천을 해? 어디서? 부안 월명함에서 가봤어?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조상서라는 분도 엄청나게 유명해. 이 진조상서도 그냥 뭐 아주 그냥 쩌렁쩌렁 했답니다. 그렇게 된데 상서는 벼슬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진조상서와 판거사가 불의로 뜻밖의 다시 있었어. 어디에? 이 사세에. 이 사세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세상 이야기를 아는 유교 세상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멀리가 아니고 유교에 유교. 이 사람이 유학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이 사세를 유학자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진조상서는 당나라 때 사람으로 선을 수행하였으며 나중에 상서의 관직에 올랐다. 이런 얘기요. 진조는 대거사인데 그는 선회를 만들 때마다 음식을 많이 시주하고 많은 돈을 보지해서인데 이를 통해 선승의 오도의 깊이와 진의를 가늠했다고 한다. 음식을 많이 베풀었답니다. 이 진조상사가 많이 나와요. 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 큰 스님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뻥을 치는데 누구를? 김석사와 장상사를 진조상서와 판거사에다가 비교를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는 고인이 이르기를 지금부터 누구 반격이 들어갔으니? 똑바로 따라오라고 이것들 나도 그냥 경호선사한테 속아가지고 아까 뭐 스님 4번이나 모시랬다고? 4번이나 오라 해가지고 그냥 나로 하여금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서 스님 뻥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해를 읽어왔지 누가 나중에 가서 그렇게 그냥 내밀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스님. 그래서 이게 머리가 뒤통수를 탁 치니까 이 경호선사 보통 이게 아니시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했는데 오마이 이래가지고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우리 왜 선시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스님. 앞에는 뭐라고 딱 해놨다가 뒤에 가서 치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불법을 할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불법이에요. 고인이 이르기를
뺐다 하잖아. 연궁칠이 위오 위칙이라 이렇게 했죠. 연궁칠이 연구 궁구 아까 나왔잖아. 이거 관련자 연구에 궁극적으로 아주 끝까지 지극한 이치를 칼고 닦아서 궁구하여서 하려면 만약에 지극한 이치를 연궁칠이 하려면 이런 얘기야. 연궁칠이 하려면 너네는 어떻게 된다?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어라 이런 얘기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뼈 있는 말이 아니야? 나 이것들 다 나와. 너 유교 것들 네가 아무리 진조상서처럼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했다 해도 우리가 고인이 말하기를 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세지는 거예요. 고인이 말하기가 제일 무서워. 예. 그래서 경호선사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였어? 우음이 더 무서웠으니,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고인이 말 이러면 이제 무서워지는데 그게 뭐예요? 연궁칠이 하려면 멀었어.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아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말을 짓거려봐야 깨달음이 아니면 말짱 토르묵이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로 이 얘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김석사와 장상사에게 스님 이것도 만만치 않지요. 김석사 말은 제목은 아주 좋아. 이제 대저학 불자는 나오죠. 각불답 실지하니 문자 지혜는 진시풍력 소전이고 종송패견이라 자가 점검리회요 불등로망이니 상거초원이고 미능변원이면 심월부간이라 지득 2차 삼매 상단하니 적유심편이고 이수자 상훈이 역의 관대 초불비라 초불비 화남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화남은 뭐랬지요? 혹시 아는 사람? 응? 이것들이 화남은 뭐야? 화남은 합장.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합장이 화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만 합장 이렇게 하는 거야. 합장. 자, 대저는 뭐예요? 대저는 대체로 이런 얘기예요. 대체로 학불자 불교를 공부하는 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대체로 불교를 공부하는 자들 불법을 배우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고 소위 하는 것들이 각 불답 실지 이 각자가 무슨 다리 각자죠? 밟지 않았다며 불답 다리로 밟지 않아. 어디를 밟지 않아? 실지. 그냥 끝났네 스님.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실지로다. 이 실지가 뭘까요? 이 실지 하면 다 끝났어. 실지가 마음의 본체, 본성자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성자리, 그게 실지야. 그 실지를 이게 답하지 않아. 가서 답하지 않고 불법 배우는 자들이 실지로 저게 땅에 나왔으니까 실지로 밟아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야. 실지로 그 실지는 우리가 말하는 본래 면목 그 자리 불성자리 뭐 자성자리 뭐 다 말아. 그 자리를 실지로 지가 답사하지 않고 뭘로만 문자로만 뭐냐 문자로만 이해한다.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을 해오라 그랬죠. 해오.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랬죠. 그래도 문자로만 이해해 갖고서는 실지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도 그걸 문자선이라고도 하고 문자로만 하는 거는 해오라고 하죠. 해오. 그래서 뭐래요? 문자로만 이해하고 알고 하니 그것은 뭐다? 모든 것이 모두 개자 진짜예요. 모두 전부 다 모든 것이 이것이 뭐란다? 풍력 소전하는 바다 이런 말이에요. 풍력은 뭐예요? 바람의 힘으로 소전 돌아가는 바다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풍력 소전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풍력소전하여 마침내는 뭐를 이룬다? 폐괴를 이룬다 이 말이야. 폐하고 허물어진다 이런 말이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지. 폐괴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기에서 풍력이라는 것은 업력이에요. 업력. 우리가 풍력을 업력이라고 해야 하네요. 엇바람이라고 하죠. 엇바람. 우리는 엇바람에 와갖고 욕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은 대저 불교를 공부하는 자들이 실지를 밟지 않고 저 실지를 이 마음 본체잖아요. 마음 본체를 밟지 않고 문자로만 이해해가지고 마침내는 풍력으로 소진해서 그러니까 엇바람으로 인해서 다 이 전해져 이게 구를 전자잖아요. 이리저리 굴러갖고 우리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풍력으로 해야 하나? 왜 우리가 풍력이랄까요? 엇바람을? 왜? 우리가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래? 지수화풍을 이뤘잖아. 봐봐. 여기서도 아이고 바람 나오잖아. 그치? 우리 몸뚱아리에 바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에이? 숨이 딱 끊을 때 마지막 뭐야? 바람이잖아.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바람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업이 전부 다 풍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풍력이 다해서 소전하는 바 마침내는 피폐하고 폐하고 허물어지고 만다 이런 얘기요. 그래 놓고 이 뼈에 들은 말 그냥 뼈가 사무치도록 우리가 힘들어졌지요. 선시할 때 좋았는데 선시할 때 재밌었는데 경호 스님 너무 막 그냥 뼈가 그냥 막 송곳으로 찔러대. 그냥 아이고 씨 뭐라냐 이게. 그래서 엇바람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니 마침내는 피폐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 놓고 또 뭐래요? 자가 점검. 이거 중요해요. 자가 점검해. 여러분 자가 점검해 안 해? 자가가 뭐야? 자가요? 자가 목염? 자가 말 안 해봐라. 자가 너 이리 하나? 이리 하나 이 인간들이 자가를 다 모르네 이것들이 그냥. 자가 안입이 설신이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자가 본래 본성자리 내가 갖고 있는 집이라는 게 말이 집인데 내 본성자리 말이야. 내 집 이야기 내 본성자리 내 본성자리를 점검하느냐 하면 내 집 이야기 말이야. 내 집 이야기. 너 살림살이가 어떠냐 이런 얘기야. 네 공부자리 말이야. 너 얼마나 했어? 자가당착이라는 말 하죠. 지 혼자 모선에 빠지는데 여기서 자가라는 것은 내 집 살림살이야. 공부하고 수행한 살림살이 내놔봐라 이런 얘기야. 집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냐 안 하냐. 점검하고 뭐랬어요? 내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그래 점검해서 뭐 한다? 뭐를 알아?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회자가 모일 회자가 아니에요. 알다. 알지자하고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지? 회자가 뭐라고? 알지자하고 똑같아. 저거 여러 번 나왔어. 지난번에 나왔어? 안 나왔어? 많이 나왔지. 단지 뭐라고? 단지 부래면 했어 안 했어? 이것들이 했어 안 했어? 했지요? 알지자와 이 해자는 똑같다고 했어 안 했어? 알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했어요? 단지 부래면 시즉견성이라 했죠. 거기에 다만 알지 못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해갖고 보조국사 수신계열에 나온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겠어요. 알지 못할 줄 알아야 돼. 뭐라고? 알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가려면 알을 줄 아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할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뭔 소리래요. 알지 못할 줄 알아야 돼. 알을 줄 아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지 못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자도 그게 안다는 소리예요.
이치를 알고 이런 얘기예요. 자가 자기를 점검해갖고 자기 집 살림살이를 점검해갖고 뭐 한다. 이치를 알고 또 그리고 부득이 그렇게 되는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부득이 로망. 이 로망이 뭐야? 로망. 우리의 그 로망이 아니라 어디 갔냐? 아이고 힘들어. 부득이 로망은 이 로자는 소금 로자예요. 소금 있죠? 그리고 갯벌이라는 뜻으로 갯벌. 소금이 갯벌에서 나잖아. 소금로 갯벌로. 그 다음에 망자는 우거질 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득이 뭐 한다고? 소금이 있고 갯벌이 우거져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갈 길이 험하다 이런 얘기요. 우리가 자가를 자기의 그 자리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은 부득이 우리가 로망에 빠져 있어. 로망. 그러니까 그 갯벌, 우거질 망, 소금로. 그러니까 아주 가는 길이 험해서 상거 서로가 거주하는데 초원이야. 초원은 뭐예요? 이 초자는 점점 초자예요. 멀어져. 점점 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 서로가 멀어가지고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불득 로망하여 우리가 서로가 멀어지고 있으니 미능면원이로다. 얼굴을 대하기가 굉장히 편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야. 오는 편안할 온자니까 얼굴을 대하는 게 미능이다 말이야. 잘 되지 않는다. 왜? 이 사람네는 어디 사느니까? 이 사람네 어디 살아? 예천 산다고. 예천. 선생님 예천이 경상북도에 있나요? 응. 그렇지. 경상북도 예천이지. 그러니까 경상도에 살고 경어선사는 충청도에 살으니까 굉장히 오기가 어렵고 우리가 원래 자가집을 점검하려면 어떡하랴?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서로가 멀리 점점점 소자가 점점점 멀쳐야 점점점점 뭐한다 멀어지고 있으니까 만나기가 상거 이 말이야. 상거 오고 가기가 서로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능치 못하다. 얼굴을 마주대기가 편안히 하기가 마주대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을 빼먹었죠 지금. 그렇지만 심얼은 무관이니 심얼이 뭐요? 마음딸. 우와 또 마음딸 또 나왔죠. 그런데 왜 꼭 이 마음을 쓰면은 딸이 나올까? 마음딸. 마음태양은 안 되나 혹시 스님? 왜 꼭 마음딸이 나오는지 그죠? 그래서 심월인데 그래서 이 마음딸을 할 때 동그라미를 쓰는 거예요 스님. 마음 둥근 달. 그래서 이제 그 꼭 이 태양은 안 쓰더라고. 1월은 안 써. 심일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항상 심월이야. 마음딸이 뭐다? 무관하다. 간격이 없다 이 말이야. 왜? 마음과 마음은 이어지고 이심전심이라 아무리 10만 8천리 어디에 있어도 마음딸은 간격이 없어요. 그죠? 언제나 우리가 서로가 마음만 통하면 다 만날 수 있어. 간격이 멀어도.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래요? 로망으로 했죠. 로망. 그 갯벌이 우거져 있고 갈그가 집적시해서 멀다. 그래서 점점점 멀어지지만 그래서 얼굴 맞대기가 어렵지만 마음딸은 그 간격이 없으니 다만치 뭘로 다만치 득이 차 삼매를 했단 말이야. 삼매로서 서로 단 모임을 갖자 이런 얘기야. 뭔로써? 그래서 서로가 거리가 멀어지고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심얼은 간격이 없으면 다만 이로써 삼매가 서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삼매는 심얼은 간격이 없으니 이 삼매로서 서로 모이자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죠? 서로 상매로서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단자를 쓴 것이 또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뭐 있었지? 단월 오화천하고 둘이 모이면서 맨날 단월이래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겨우 셋이지 이렇게. 근데도 단자를 써요. 경어선사가. 서로 단을 이룬다는 얘기는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뭐로써? 삼매로써. 근데 삼매로서는 왜 된다? 심월이 간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머리라고 하는 거는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자성자리, 불성자리, 본래불의 이 자리가 간격을 갖지 않으니까, 여기서 간자는 이제 거리 간자를 말하는 거죠. 시간간이 아니고 거리상의 간. 물론 시간간도 되겠지.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로 만나자? 삼매로서 서로의 모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말이에요. 이로써 유는 무슨 자예요? 마침내 유자예요. 적당할 유자예요. 뭐가 있어요? 신편이 있단 말이야. 신편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믿을 만한 사람. 뭐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얘기죠. 신편이 뭐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 전해줄 만한 믿을 사는 사람이 있어서, 또 나오죠. 뭐라고? 수자. 몇 자를 적어서 서로, 우리가 만나는 거 있잖아요. 서로 만남을 몇 자로 적어서 어떻게 했다. 마침내 믿을 만한 인편이 있어 몇 자 적어가지고 뭐를 묻습니까? 서로가 후자는 안부요. 기태후 일양만강 하시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저 후자가 기후 후자인데 그게 아니고 안부를 묻는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얘기야. 마침 거기에 믿을 만한 신편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몇 자 적어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얘기요. 여자. 나머지는 개각에 완대했다 이런 말이에요. 개각에 완대는 뭐다? 이게 완자가 팔뚝완자거든요. 나머지는 뭐라고? 개각에 완대해서 팔뚝을 빌려가지고 대필했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적었고요. 나머지 전달한 이런 말들은 나머지는 지금 신편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그 신편에게 내가 요걸 적어서 완대를 했다 이 말이야. 팔뚝을 빌려가지고 대필을 했다 말이야. 대초. 우리가 초안을 잡는다고 해야 안 해요? 대필해서 초안 잡았다니까. 대필해서 초안을 잡으니 불비는 뭐야? 불비. 이 불비도 경선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스님 서간 13편에 불비를 안 쓴 적이 없어. 왜 썼을까? 불비가 뭘까? 그냥 경허선사가 끄트머리 서간마다 을에 붙이는 말이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자도 쓸 때는 예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불비. 저 13편이 다 불비야. 다 준비해서 예를 갖추지 못했다.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라고 화남 합장 올립니다. 이게 합장 올립니다. 왔다. 이 경화선사 저렇게 써놨으니 저거를 누가 이거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스님? 그냥 글자 한자가 여벌로 쓰는 게 없다 보니까 이 후학들이 힘들어 안 들어? 여객완대 초비 불비가 뭐냐고 이게. 나머지는 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팔을 빌려서 대필로 대충 초안을 잡았으니 예의는 갖추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화남 이렇게 쓰세요. 근데 또 하나 있지 이거 없나? 또 하나 있지? 뭐냐? 근데 왜 대피를 했어요? 경허선사가 다 안 쓰고 거기다가 쓸 말들을 아마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부탁하거나 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적인 이야기 스님. 나머지는 사적인 이야기라 알아서 그냥 그 신편이 있으니까. 근데 저 신편이 스님이야, 스님. 실상사에 있는 약수함 스님이야. 그래서 그렇게 실상사가 아니고 실상사도 보내고 약수함 스님이라고 나와요 그 뒤에 또.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이거를 보내니까 나머지 그냥 이게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아마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하고 언제는 또 오고 이런 거 했겠죠 스님. 그러게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 관한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 이 정도면 다 끝냈지 뭐 어떻게 삼매로 만나자고 하는데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끝내자고 하고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끊어. 너무 힘들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